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대 현재 양산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감량 그리고 감량된 체중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데 운동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에서 살을 뺀다 힘듭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니니 운동이 살을 빼나 싶지만 운동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한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지 말까요?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폐기능을 기르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살을 빼주지는 못해도 빠진 체중을 유지하는 데 보탬도 되고 내장 지방을 조금 더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면 방황하듯이 왜 체중을 줄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카디오바스큘러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심혈관계 위험이죠. 심혈관계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3%만 줄여도 CB 위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6개월에 최소 5 내지 10%는 빠져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일찍 돌아가실 분들을 의사들이 비만 치료를 해서 괜히 오래 살게 해서 더 나쁜 짓을 하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눈앞의 환자를 못 본 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이유도 CB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비만 치료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운동으로 체중이 줄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생겨 운동도 CB 효과를 위험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체중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CB 위험이 줄고 그러면은 금상첨화겠지만 설사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운동만으로도 CB 위험을 줄어드니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비만 환자에게 치료하기 전에 명확하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 두 분의 환자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환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7년 이상 지금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인데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가 이제 105kg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경추부 그 디스크 때문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이제 권했죠.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거부하고 이제 체중을 먼저 이제 좀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올리스타스를 먼저 복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체중이 좀 줄었죠. 줄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체중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약에 대해서 이제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시부트라민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부트라민은 오히려 이제 올리스탑보다 효과가 더 좋았는데 시부트라민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사용을 하지 못하니 이것 대신에 콘투라브를 사용했는데 콘투라브는 또 의외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용한 게 이제 그 리라글루타이드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쭉 반응이 좋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슬렁슬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에 체중이 무려 20% 빠진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 환자는 이제 그 73kg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렇지만 온갖 비만 치료제에 반응이 없습니다. 올리스tat도 실패하고 시부트라민에도 실패하고 콘트라브에도 실패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라클루타이드를 썼는데 그것도 주사를 맞을수록 살은 더 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실패했냐?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 다행히도 고지혈증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운동을 계속하니 카디오 레스피레이토리 피트니스 그걸 CRF라고 합니다. 그 심폐체력이죠. 심폐체력은 좋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앞에 분은 체중이 빠져서 이제 그 CV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이분은 체중은 빠지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제 CV 리스크를 이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은 이제 CV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동안에 11%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저한테 오지 않을 건데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아직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될까? 비만 여부를 떠나서 만성질환자 모두를 다 포함해서 성인에게 있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최소한의 운동은 숨이 약간 가쁜 정도의 운동, 그걸 중등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매주 150분.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루에 30분이면 3, 5, 15, 그러니까 5일 동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고강도 운동, 숨이 매우 가쁜 운동입니다. 그건 하루에 25분을 했다. 그러면 이제 3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의 운동입니다. 더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렇게 하면은 건강해진다. 이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에 관해서, 그리고 저항 운동, 이 근력 운동이죠. 그것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감량된 이미 빠진 체중을 얼마나 잘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과 체중 감량입니다. 식사요법 없이, 그러니까 식사는 마음대로 하면서 유산소 운동만으로 체중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도저히 이제 정도가 심해서 비만 치료제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거부를 하고 자기가 노력하겠다. 근데 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방대한 연구입니다. 지금 이 방대한 연구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궁금한 사항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온갖 사람들이 다 궁금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그 방대한 연구에 의하면 식사 제한 없이 먹는 거는 마음대로 먹으면서 운동만 가지고 살을 뺄 수 있을까 연구를 했더니 중등도 강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숨이 조금 찬 운동을 아까처럼 이제 WHO가 권장하는 그 정도만의 운동으로는 무리다. 살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체중이 빠지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빠지느냐? 그것보다는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30분을 매일 5일 동안 한다. 30분 매일 그러니까 30분을 5일 동안 해서는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30분 말고 30분 5일보다 더 많이 하려면 30분을 매일 해야 되겠죠. 만약에 30분을 매일 하든지 40분을 5일 하든지 그것보다는 더 하면 어떻게 되느냐? 2 내지 3kg가 체중이 줍니다. 근데 2 내지 3kg는요, 체중 감량 아까처럼 5% 이상이 되어야 CV 리스크를 줄인다는데 그것보다 미흡하죠. 그러면 의미 있는 체중을 줄이려면 주당 225분에서 420분을 운동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히 말해서 매일 1시간을 운동해야 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시간을 운동해야 식사는 그대로 하면서 살이 빠집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치료하는 환자 중에서 비만 치료제 이제 쓰지 않고 운동만 가지고 살을 빼겠다 하는 그런 환자가 있으면 매일 1시간씩 6개월 이상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자신이 없으면 그분은 살 빠지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체중이 줄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CV 위험은 줄어듭니다. 그건 줄어들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지 못하고 매주 2000칼로리, 그 정도의 칼로리 운동이 이제 2000칼로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못하면 5% 이상 체중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빠진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느냐? 10명이 시도를 하면 한두 명 정도가 그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다. 근데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거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살 빠지는 거와 관계없이 이제 체중이 이제 그 정도 안 빠지더라도 그것보다 조금 덜 빠지더라도 3% 정도만 빠지더라도 어떤 일이 있느냐?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이제 3% 정도만 살이 빠져도 조금 적게 빠져도 당뇨병 조절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살이 빠지냐? 체중 감량에 있어서의 살을 빼기 위한 최적의 전략은 뭐냐? 식사 제한입니다. 식이요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거의 8대2, 9대1이라고 설명합니다. 식사요법을 90%, 89%가 하지 아니하고 운동요법으로만 살을 빼겠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 중에서 그런 분 많습니다. 매일 1시간씩 아니면 이렇게 2시간씩 운동을 한다는데 사실 이제 물어보면 매일 못 합니다.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시간 운동하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거든요. 하루 걸러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식사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사 제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약을 쓰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비만 치료를 쓰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동만으로 체중을 줄이려면 매일 1시간씩 숨이 조금 차도록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항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근력 운동이죠. 근육 운동을 얼마나 하면은 체중이 줄어드나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애석하게도 저항 운동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체중을 줄일 목적으로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기대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근육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 체구성의 변화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슐린 저항성 같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대사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익한데 이 저항 운동으로 내가 살을 빼겠다. 이건 아니죠. 복근을 늘려서 살을 빼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지금 이 도표처럼 유산소 운동 단독으로 살을 뺄 때는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저항 운동 단독으로 살을 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복합 운동 두 가지를 같이 섞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운동에 저항 운동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살을 못 뺀다. 거기에 섞여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건데 유산소 운동은 엄청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할 때는 칼로리 제한은 식이요법은 반드시 필수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체 활동 수준과 감량된 체중의 유지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다 해도 누구든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돌보시는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빠진 체중을 유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요요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체중이 줄었기 때문에 5 내지 10%는 체중이 줄었으니까 CB 리스크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어들었던 개선이 되었던 CB 위험이 다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고 나서는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를 이것도 종합을 해보면 빠진 체중을 유지하려면 그것도 매일 해야 됩니다. 이제 40분씩 숨이 조금 차도록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하면 더할수록 더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읽다가 어떤 체중을 이제 줄인 다음에 그것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운동요법이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논문을 읽으실 때는 이 정도의 운동을 반드시 중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의 운동을 중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 때문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주식뿐 아니라 비만 치료도 길게 봐야 됩니다. 말이 쉽지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조사에 의하면 6개월이면은 이렇게 운동했던 분들 10명 중에 5명만 남고 1년이 지나면 4명도 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운동에 목숨을 걸지 말고 운동도 조금 하시고 식사요법도 조금 하고 행동요법도 조금 하면서 약물요법을 평생 하는 것이 최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애니제임에 이제 발표된 연구인데 어떻게 하면 빠진 체중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했던 연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이렇게 그림색 이제 8주 -8에서 이제 0주 이게 뭐냐면 이제 8주 동안 2달 동안에 하루에 800칼로리만 딱 먹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식사 제한을 했죠. 초전량 식사입니다. 서양 사람에게 있어서 800칼로리는 하루 한 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14kg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을 확 줄인 다음에 그때부터 빠진 체중, 14kg가 빠진 체중이 1년 동안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를 4군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플라시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한쪽은 뭐 하느냐? 이제 운동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여기에서 운동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일주일에 200인 내지 300분 정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를 준 군, 그 다음에는 그 운동과 리라글루타이드를 동시에 복합군을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이제 요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제 8주 동안은 14kg 뺐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이제 그만큼의 8주 동안의 초전량식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던 분도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하니까 이 정도의 체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3kg 이상이 늘면 실패라 그러는데 지금 보면 평균 한 2kg 정도 늘었으니까 이것도 성공에는 들어갑니다. 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라클루타이드를 쓰니까 평균 0kg입니다.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다른 연구에서처럼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는 체중 유지에 효과적이다. 아, 이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운동과 리라글루타이드를 동시에 이렇게 했더니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유지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3kg가 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게 보시면 맨 오른쪽 왼쪽은 플라시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줄 쭉 내려가시면 요거는 이제 리라글루타이드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엑서사이즈군. 오른쪽은 맨 오른쪽 이 그림들은 운동도 하고 리라글루타이드도 이제 그 맞은 그 복합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CRF도 이제 좋아지고, 그다음 팻매스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허리 둘레도 내려가고, 림매스는 이제 그대로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운동을 하니까 림매스도 유지되겠죠. 그 다음 바디웨이트 줄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리라글루타이드도 이제 비만 치료제도 이제 그 사용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했더니 훨씬 더 좋아졌다. 가장 최적의 그 전략이다라고 말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적응증이 중요하다. 이 적응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만을 치료할 때는 인디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미국과 유럽의 적응증입니다. BMI 30 이상, 그리고 BMI 27 이상일 때는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약을 쓸 수 있다 이 뜻이겠죠.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보시면 우리나라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약물요법은 BMI가 25가 넘어가면 약물요법을 쓸 수 있다. 근데 약물요법을 쓸 때 밑에 빨간 제가 색칠한 걸 보십시오. 어떨 때 쓸 수가 있느냐? 생활요법을 같이 병행할 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생활요법이라는 거는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요법도 하고 행동수정요법도 같이 할 때 약물요법이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 중에서 운동을 나는 못하겠다, 운동을 안 하겠다 하는 환자가 있으면 그분에게는 약을 처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운동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각을 할 때까지는 약물을 보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동을 좀 이렇게 할 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능숙할 수 있지만 안 하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좀 약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좌, 그리고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족저 근막염으로 고생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야맹증이 나이 들다 보니까 생겨서 직장에 올 때, 월요일날 올 때는 차를 가져오고, 금요일날 갈 때 차를 다시 가져갑니다. 그 중간에는 병원에 뒀다가 가까운 지하철에 두고 거기서 이제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삼아 제가 좀 걸어보겠다고 여기서부터 병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가 한 50분 되고요.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면 부산역에서부터 집까지가 1시간. 그까지 걸어가면 또 1시간이니까 다 치면은 하루에 한 5시간을 이제 왕복해서 이제 출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치면은 그런 거 치면 하루에 한 2시간씩 걸었죠. 한 보름 이상 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족저 근막염이 온 겁니다.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살은 얼마나 빠졌냐? 500g 밖에 못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옛날 말에 도둑질도 한 놈이 한다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은 운동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이제 어릴 시절에, 유아 시절에 이제 운동을 많이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 크면 운동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운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운동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성인이 되면 커서 운동하라고 하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여러분이 이제 비만 환자가 왔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제 운동을 하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어릴 때 운동을 해보지 못했다면 운동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운동에 대해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떤 거든지 간에 운동이 가능하니까 조금씩 하면 됩니다. 뭐 아령을 가지고 하든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든 뭐 이런 것들 가벼운 조깅을 하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수영을 하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댄스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뭐 이렇게 그냥 도보를 걷든 이런 것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만보기죠. 최근에 이제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본의 만보기 파는 회사가 만보기 팔려고 만보걸으라고 했다고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실제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보를 굳이 안 걸어도 된다. 3,000번만 걸어도 된다. 뭐 7,000번만 걸어도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차피 걸을수록 좋죠. 그리고 이제 WHO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10분 이상 걸었을 때만 그걸 운동으로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10분 이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2분만 걸어도 1분만 걸어도 그걸 다 합쳐서 운동으로 칩니다. 그렇게 이제 환자들에게 조금만 움직여도 다 운동이니까 움직이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모닝 커피 이런 것처럼 모닝 운동이 아침 운동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보다 아침 운동이 좋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아침에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 인테크의 그런 비헤이비어가 좀 개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그 생리적인 그 상태가 더 개선이 된다. 지방 산화가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잠도 더 잘 온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율신경도 더 좋다. 습관도 더 좋은 습관이 길러진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도 그 나머지도 더 좋아진다. 다 합쳐져서 체중 감량에 더 도움이 된다. 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기왕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아침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지방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은 뭘까? 이것을 연구한 종합한 연구도 있는데 메타 분석한 연구가 올해 2월 달에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은 12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석 달 동안 꾸준하게 회당 유산소 운동을 30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간헐적인 고강도 운동,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운동,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빠질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간 운동이라든지 수시 운동 이런 말을 붙이는데 막간 운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내장 지방 감소, 감량력,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매일매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환자한테 매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매일 해라.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든지 해라. 많이 할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놓쳤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지하철까지 보통 10분 정도 지나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랫폼에서 운동합니다. 스케이팅을 합니다. 남이 쳐다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요새는 사람들이 그냥 저런 사람 있는갑다 싶어서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 됩니다. 스케이팅 이렇게 모아서 30분 뒤에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 텐데 30분 30번씩 해보면 꽤 운동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체중 감소보다는 아까처럼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깔아놓은 건데 7분 운동이라고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산소 운동도 있고 아까처럼 이제 고강도 운동도 있어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한 7분 정도밖에 소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한테 오는 초진 환자들한테는 이제 제 앞에서 이제 그 핸드폰 꺼내라 한 다음에 그걸 깔아줍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고 이걸 따라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거는 영국의 NHS에서 이제 이제 걷기 운동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걸 이제 또 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 이렇게 또 동영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환자한테 요새 유튜브 좋아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이런 걸 이제 그거 환자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요것도 따라해서 이게 또 해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하는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 걷기 운동이죠. 요거는 이제 체중 부하 운동. 지금 보면 7가지 동작을 이렇게 교육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겁니다. 요것도 이제 그 동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그 환자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주면 요것도 집에서 따라할 수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이걸 무슨 헬스 클럽을 뭐 끊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거기를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요새는 TV에서도 유튜브를 연결시켜서 그거 보고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자료인데
지금 이게 보면은 뭐 한 7가지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만 환자는 운동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하나 하고 또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환자에게는 좀 목표를 정해주는 게 좋은데 제 여자 환자분에게서도 제가 이제 여기는 없는데 윗몸 일으키기가 있는데 이제 한 두세 개도 못 하던 분인데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 10개를 해봐라. 10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30개를 해봐라. 30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그분이 얼마나 하냐니까 매일마다 100개씩 합니다. 그분은 이제, 물론 이제 작습니다. 비만 치료도 쓰지만 지금 한 20kg 정도 이제 뺀 상태인데 1년 사이에.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100개씩 하니까 본인이 성취감도 있고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제 그겁니다. 아주 엄격하게 약물의 적응증. 약물의 적응증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운동을 하는 분에게 약을 쓰는 겁니다. 식이요법을 하겠다는 분에게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약만 먹겠다는 분에게는 약을 쓰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비만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누구든지 간에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는 비만은 병이라는 겁니다. 만성 질환이고 재발을 잘하는 병이니까 재발 잘하는 병은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환자분에게 이런 교육을 제일 첫날 할 수 있겠지만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도 어떻게 되냐니까 반복 교육은 이제 모든 학습의 어머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운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드린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